요즘 뭐 깡통 주택, 전세 사기, 많죠. 예, 이런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로 뭐 사회가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 그렇게 좀 뒤숭숭한 분위기인데, 그러니까요. 소송 이런 이제 소송 끝에 결국은 이게 중개사에 대한 그 중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게 되면은 그렇죠. 어차피 뭐 깡통주택의 관련자들은 뭐 사기꾼일 수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그냥 깡통주택 소유자일 수도 있고 한데 네. 뭐 그 사람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수를 못할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세입자가 그걸 경매에 넣어가지고 본인이 낙찰 받고 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좀 생긴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 말고 실질적인 어떤 배상 이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 그 거래 관여했던 중개업자 또 중개업자가 가입한 보험 중개협회 협회, 어. 공제보험. 예. 네. 그다음에 보증보험 네. 이런 데를 이제 그 소송 당사자로 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회수를 소송.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 그 건물로 다 못 받은 채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부분이 소송에서 쟁점이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게 과연 그럼 중개업자가 왜 책임을 지느냐? 그 세입자가 돈 못 받으면 뭐 중개업자가 다 책임을 지는 거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니고 중개업자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 설명, 안전한 임대차 거래. 뭐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의미 있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이런 부분을 그 중개업자가 이제 확인시켜주고 또 설명해줘야 되는 그렇죠. 확인 설명 의무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을 이제 잘 못했다라고 인정되면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예, 알리지 않았다, 고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깡통주택 지금 뭐 전세 사기 이런 경우에서 지금 사고의 대부분은 지금 이 집에 이런 고액의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서 나중에 보증금을 다 부도나더라도 인면이 부도나더라도 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런 안전한 집이냐 담보 가치가 충분하냐 충분하냐. 그렇죠. 소위 말하면 시세가 뒷받침이 되느냐 네.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해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알면서 묵인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개업자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실거래가가 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다세대 빌라 예. 이런 경우는 파악이 이제 불투명하니까. 다가구도. 예.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는 이제 실거래 확인이 조금 애매한 이런 경우에 중개업자들이 이제 수수료를 받아먹기 위해서 그걸 그냥 아유 안전하다 또 집주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 쳐서 안심시켜 놓고 거래시켜서 손해보는 사고 터지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문의도 많이 오겠네요, 요즘. 뭐 그거는 과거부터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많았는데. 과거에는 이게 그나마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같이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유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큰 사회 문제화 될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전세 보증금이 확 올랐고 예. 또 집값은 지금 확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것도 처음 봤어요. 예, 그죠? 예, 전세 시세도 떨어지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완전 어마어마한 소송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 분쟁 중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불똥이 또 자연스럽게 중개업자한테 또 중개협회한테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진짜 분쟁이 많겠네요, 지금. 많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요런 이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개업자에 대한 소송, 손해배상이죠. 이런 소송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송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구조로 또 입증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진짜 모를 것 그죠? 같아요. 예. 그런 부분 한번 뭐 어차피 또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요 미리 들어두시면 이런 구조로 재판이 진행되는구나. 아, 이런 절차로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그,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일단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중개업자 또는 중개협회 상대로 하는 이런 손해배상 소송, 이런 소송의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는 원고한테 있다. 다시 말하면 세입자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뭘 입증을 해야 되죠? 뭘 주장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중개업자의 부실한 설명, 확인 설명으로 내가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손해를 입은 건 사실은 이제 뭐 보통은 경매에 들어가서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손해니까 손해가 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다지 이제 뭐 입증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뻔- 결과니까. 네,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이거 내가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개업자의 잘못과 손해 발생 간의 법적인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개업자의 잘못 이 부분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 어렵죠. 어떤 부분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깡통주택의 그 임대차 계약을 한 그런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왜 그 확인 설명을 잘못해 줬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게 이 보증금을 지금 들고 들어갔을 때 계약을 했을 때 시세가 뒷받침이 안 되는 그 건물에 계약을 시켰기 때문에 주의 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시면 위험하다 또는 이거는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시세 뒷받침이 안 된 것이냐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는 시세가 든든한 집이었는데 우연한 사정으로 집이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세입자가 그 임대차 계약 당시에 시세를 좀 감정을 해야 됩니다. 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낙찰이 저가 낙찰이 돼가지고 세입자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뿐 아니라 그 낙찰은 어차피 낙찰 진행할 때 경매 진행할 때 그때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경매 진행할 때 지금 시가의 시세고. 일뿐이고 네.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네. 치면 2년 전 임대차 계약할 때 과연 그게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중개업자가 야 이런 집에 이거밖에 시세가 안 되는 집인데 보증금을 이만큼 들고 들어가는데 주의 환기를 안 시켜줘? 주의 환기를 안 해줬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감정 평가를 해야 되군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좀 낯설어 하세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입증 책임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예, 원고한테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2년 전에 계약을 했다라고 치면 2년 전 그 목적물의 시세를 그 감정 평가를 시키는 거죠. 보통 감정 평가사 통해서 그래야지 이 시세였는데 보증금을 이렇게 높게 했으니까 이건 얘기 안 한 거는 중개사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시세에 따라서 뭐 시세에 이제 못 미치는 소시세에 못 미치는 보증금 또는 시세 육박하는 보증금 이거에 따라서 무조건 책임을 지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사회 통념상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중개업자라고 한다면 어떤 그 액션을 취해야 됐을까? 안전한 임대차 그 반환을 위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집을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려 그러면 시세의 한 70% 정도는 그렇죠. 까지. 60%. 그렇죠. 60에서 70.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정도 넘어서면은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억을 보증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그 집 시세가 한 1억 2천 정도 됐어요. 감정을 해가지고 1억 2천 정도 됐어요. 그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이거 안심해도 돼요. 좋아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통념상. 그렇죠. 당연히 이제 1억 주고 들어가는 집에 시세 감정을 했더니 1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일이죠. 예.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1억 보증금에
시세가 1억 2천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자가 이게 우리가 사회통념상 요거는 좀 애매하다. 그렇죠.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보증금을 더 낮추세요. 아니면 좀 더 다른 집을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무작정 아유 괜찮아요. 이 정도 안 떨어져요. 그렇죠. 네,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는 중개사분도 꼭 이 점을 숙지하고 말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러면 확인 설명을 했다라고 제대로 확인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지? 서로 말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세에 대해서는 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란이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개업자 소송하다 보면 중개업자는 그거 이야기 다 했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가 꼭 들어가고 싶어서 자기가 우겨가지고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세입자 말은 전혀 달라요 또. 근데 그 과정에 뭐 이제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참고가 되겠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다, 아무것도 자료가 없죠.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서뿐이 없죠 뭐. 그렇습니다. 실무상으로 중개업자의 입증 책임으로 보는 겁니다. 네가 설명했다는 건 네가 입증을 해야 된다. 중개사니까. 네, 중개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못 들었다라고 하는 입증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입증의 어떤 그 구조상. 그렇죠. 나는 못 들었어요라고 하는 걸, 네가 못 들은 거를 입증해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설명한 네가 입증을 해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사실관계가 없는 거, 내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은 입증의 구조상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사는 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했다면 있을 것이다. 자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임차인이 너무 새 빌라를 좋아해서 나 전세 좀 높더라도 하겠다면 중개사는 그걸 좀 적어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나는 설명했다. 예, 시세 조금 대충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지만 고지했다. 임차인의 어떤 의사결정으로 자발적 의사결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됐죠. 그게 써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분쟁이 안 이루어지려면. 예. 또 그렇게 쓰면 세입자가 함부로 결정을 못 합니다. 그렇죠. 책임 안 지려고 썼구나. 아니에요. 정말 위험하구나. 이렇게 위험하구나.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변호사 일하면서 간혹 의뢰인이 그거 변호사님 괜찮으니까 법률적으로 위험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진행해 주세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그 중요한 부분이면 그거는 본인이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본인이 결정하시면은 저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나중에 책임 문제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 적겠다고. 저는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결정을 한 거다. 자발적으로. 했다. 네. 그러면 적자고 하면 의뢰인이 그래요? 그러면 변호사님 생각대로 하시죠. 이렇게. 그렇죠. 하지 말자고. 이거 큰일이구나. 그 정도로 위험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중개사 법이 네. 조금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시세가 좀. 그렇죠. 예.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체크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 지금 표 형식으로 돼가지고 다 벽지 도배 상태, 네. 바닥 도배 상태 이렇게 양호, 하겠는데 이 권리관계 부분은 약간 추상적인 게 많습니다. 그냥 저 등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기타 내용 이런 정도로 약간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촘촘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칼럼에서도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그 거래 당사자, 매도인이든 아니면 이제 임대인이든 간에 그 거래 당사자의 신분 확인. 그 부분을 가장 기초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신분 확인이 정작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신분증 보고 이렇게 그 확인 끝.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계약 당시부터 신분증에 의존하지 말고 뭔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권리증. 있는지 그다음에 또 세금 안 낸 거 그렇죠. 있는지. 재산세 낸 납부 거라도.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좀 표시를 하자. 그런 걸 체크를 했는지. 그런 제가 칼럼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 그렇게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조금 해놓게 되면은
체크를 다 하게 되거든요.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소비자들도 아 이게 필요하구나. 이거 왜 안 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없으니까 못 따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중개 사고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날 것 같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다세대 빌라는 시세에 관해서 그 설명도 좀 제대로 안 됐었고요. 그렇죠. 예, 이게 약간 도덕적 해인데요. 네. 예. 에이, 설마 뭐 무슨 일이 있겠냐. 남의 그 중요한 재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그런 돈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음. 그런 경향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게 기재가 안 되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시세가 얼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했어도 뭐 잘 기재가 안 되고 또 실제 이야기도 안 되고 해서 서류상으로 아무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보증보험이 다 해줘 좀 대출이 잘 돼서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지 않나요? 뭐 그렇죠. 이제 일단 보증금 못 받은 분들이 그 보증보험, 허그라든지 네. 이런 데서 해 나가면 이제 받아 나가게 되면 허그하고의 이제 중개사의 싸움이 되는 거죠. 아. 예, 이제 그 임차인의 권리를 대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뭐 회수 못한 돈은 이제 그렇습니다. 중개사한테 청구하겠군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허그가 뭐 2022년도에 대위 현장 액수가 1조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예. 어마어마한 어쨌든 그냥 이렇게 회수율은 또 한 20-30%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비난들, 대책 이런 요구들이 상당할 겁니다. 뭐든 어떻든 해서 받아내라. 어떻게든 받아내라. 세금이니까. 그렇죠.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그럼 협회랑도 많이 싸우겠네요. 그렇죠. 협회 재정도 사실은 이게 만만히 볼 게 아닌 협회가 이제 뭐 중개 보증보험료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데 네. 그것까지도 사실은 좀 그 위태로울 수 있는 지금 뭐 이렇게 허그의 재정이 뭐 자본금이 다 바닥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 그 연쇄 파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오랜 싸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게 보증금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피해에 따른 여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건 시리즈로 좀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네, 소송이. 그렇습니다. 네. 어. 아마 사건 뭐 많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 사건 판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내용 있으면 제가 수시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